검정색 신발은 중요하죠. 패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건 중대사가 맞고, 오늘은 현재 패션 트렌드 아래에서 검정색 신발들 서로 죽여라 해볼 거고요. 범용성이나 강점, 현재 입지나 가격대까지 총괄해서 100%제 주관만 담아서 승부를 붙일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바로 갈 거고, 제가 먼저 멋지다고 생각한 제품들은 브랜드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V2K 같은 경우는 신발이 편하지만 패션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일상이나 운동에서 신으면 좀 좋고,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활용하기가 참 괜찮긴 한데 무난한 만큼 이미지 소모가 강해서 힙하거나 트렌디한 맛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범용성이 끝내주기는 하고, 맥스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신발이 맞죠. 맥스 97도 비슷하고요.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았어서 덩크 로우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신은 게 맞아요. 조던 하이도 비슷하죠. 샥스 같은 경우에는 알포가 출시된 이후로 충분히 강점 있는 행보를 보였지만 요새 주춤하고 있죠. 아직 사용할 만한 신발이라고 보고요. 마틴 로즈 협업 모델은 이견이 없는 아이콘이게 하나죠. 아스트로 그래버는 이미지 소비가 좀 있었음에도 충분히 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알짱한 신발의 트렌드를 잘 잡아주는 신발이라서. 근데 비슷한 알짱한 신발인 코르테즈는 강점이 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죠. 줌 보메로 5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디에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크미스는 볼만한 픽이 맞죠. 최근 나이키 출시 제품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맞고, 자크미스 포스는 출시 당시보다 지금이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힙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트렌드와 좀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는 삼바가 정말 강렬 했지만 이제는 그냥 무난한 신발이다. 근데 모날 건 딱히 없죠. 페지알도 그렇고 가젤도 그렇고 이 유사한 실루엣의 신발들은 다 비슷하죠. 슈퍼스타는 조금 입지가 올라가고 있었나 싶었지만 고점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스탠 스미스는 보여준 게 없죠. 얘가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스탠 스미스 데콘 모델이 보여준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데콘도 요새는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데코는 신을만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포더뮤트의 컨트리 모델이 저는 강점이 있다고 봐요. 검정색 신발 중에서 느낌 살리면서 질감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프랑 협업한 이 모델도 강점이 있긴 하죠. 배드버니 협업 모델에서는 좀 더 트렌디한 맛을 남들이랑 다르게 뽑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지 350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 러닝 트렌드에서도 선택을 못 받은 친구라서. 이지 500은 350보다는 낫긴 한데 절대로 현역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이제 700이 가장 상황이 낮긴 하지만 얘도 별로죠. 이 제품은 좀 활로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얘 형님께서 좀 주가가 높잖아요. 그런 무드를 살려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조커픽이죠. XLG는 뉴비들의 스트릿 발사대 역할은 좋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치만 저는 캠퍼스는 호감이에요. 좀 귀엽고 그런 느낌 줄 때 충분히 대체제 없는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도 마찬가지로 알짱한 신발 신을 때 고를 만한 이점이 있는 신발이 맞고, 뉴발란스는 이 99N 시리즈들은 전부 다 비슷해요. 무난하고 일정 아래의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지만 최근 주춤하고 있는 게 팩트고, 그래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친구다. 1906R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죠.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740V2도 마찬가지죠. 410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고, 530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소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574는 이미지 소모가 많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전전턴에 유행했던 신발이죠. 얘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509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냐 와타나베 471은 얘는 좀 볼만하죠, 그죠? 미우미우 530은 얘를 베이스로 만든 신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반사적으로 이미지가 좀 손실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올블랙 컬러는 볼만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1906의 이 로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입해도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불호는 강하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푸마의 스피드캣은 남자분들이 신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죠. 여성분들 씬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협업 모델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VS1 블랙은 푸마에서 낸 신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폼을 보여줘서 저는 얘는 하나 드릴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산산기어와의 그 탈론 모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H 스트리트는 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얘도 봐야 알겠죠. 아식스의 젤 카야노 14는 약간 주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뉴발란스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요새 주춤하고 있다고는 한들 그건 옷에 너무 과몰입하는 일부의 이야기고, 대중적으로는 강점이 있는 픽이기도 하고요. 신발이 편해서 호감이기도 하죠. 이세이 미야케의 하이퍼 테이핑은 제가 최근 가장 눈여겨보는 제품 중 하나예요. 얘는 이쁩니다. 조그 100은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분들이 많이 찾으시던 그런 제품이죠. 뭐 저점이랄 것도 없고 고점이랄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가는 신발이고요. 젤 님버스 10.1은 지금 진짜 충분히 잘 뽑힌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예쁩니다. 키네틱 플루언트도 마찬가지로 예쁜 신발이 맞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약간
약간 아쉬울 수 있으나 입지가 있는 신발이 확실하고, 오니츠카도 아식스에서 다뤄볼게요. 얘는 뭐다? 아까 스피드캣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된다. 올러닝 파푸아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있는 제품인 게 이해가 가지만 그때만큼의 폼을 보여주는가 에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이코닉한 제품이라 강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되 고점만큼의 폼을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스 어센틱은 워낙에 근본이고 요새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드스쿨도 비슷하죠. 근데 뭐 엄청나게 높은 고점을 보여준다기에는 심심한 신발이긴 해요. 빈티지를 때려줄 게 아니라면요. 이 로퍼는 저는 발편한 로퍼 찾으시던 분들한테는 얘만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릴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컨버스도 마찬가지로 심심하지만 근본을 챙겨줄 수 있고 무난하게 느낌 좋은 제품으로 쓸만하죠. 제이옥스 모델이 컨버스보다 조금 더 고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죠. 런스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신발이 맞고요. 런스타 모션도 더 심각하게 아쉬운 모델이 맞죠. 이건 카리나가와도 살릴 수가 없었던 신발로 유명하고, 미아라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친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올건 모델에 한해서는 이미지 소모가 좀 덜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아오레가시의 가베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속 현역이에요. 얘가 주는 그 특유의 디자인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딱히 없어가지고, 미즈노의 웨이브 프로패시는 한창 주목받던 시절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뭐 나쁘지는 않고, 미즈노의 레이서 V2도 그럭저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로몬도 한때의 고점까지는 지금 아니지만 이미지 소모가 한창 지나갔던 때보다 신어서 밉상은 아닌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얘는 러닝에서의 기어로서 생각을 하셔야지 패션에서는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로아의 카타리나는 조금 아쉽긴 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좀 익숙하죠. 스케쳐스는 편하니까 신을 수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얘는 진짜 패션용 아이템이 아니고요. 리오파 같은 독일구는 이제 그냥 스테디가 됐죠. 좋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마르지엘라 독일구는 워낙에 근본 아이템이긴 하지만 알샹 트렌드의 실루엣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하고, 정상인 기준으로는 나쁠 게 없죠. 올드오더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제품들이 강점 있는 픽이 있긴 한데 한창 주목받던 시기보다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3XL은 처음 보는데 너무 든든한 국밥 역할을 많은 사람들께 해줬죠. 이제는 그 이미지 소모가 좀 강하죠. 밑단을 잡아주는 역할이 너무 좋고 중고가가 좋아서 뉴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지만 스트릿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10XL은 런웨이 모델이 주던 그 폭력적인 느낌, 많은 분들이 사랑했지만 그 당시의 느낌 이상으로 뭘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6XL도 마찬가지죠. 얘는 좀 포지션 자체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카고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기대가 컸지만 결국 세일까지 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직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스테이플러가 약간 애매해요. 얘는 3XL도 아닌 것이, 신발 앞부분만 보면 3XL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기능적인 요소에서 밑단을 잡아주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서킷도 처음에는 각광을 좀 받았지만 얘도 롱런에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타이렉스는 참 신기한 모델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조롱도 받았지만 플레어가 유행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점점 주춤하다가 지금은 뭐 조커픽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펜더는 요새 신는 사람이 없어서 이럴 때 잘 신어주면 멋진 신발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물간 신발 쪽에 속하는 게 맞죠. 이 역할을 해주실 거면 저는 하이크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는 진짜로 강점이 있어요. 근데 또 스트릿이 이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죠. 뉴러너 같은 경우는 이 원 모델도 그렇고 투 모델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오래 해먹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모델은 원만큼의 그런 압도적인 감상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엑스펜더가 지금 조커픽으로 쓰기에 좋다고 봅니다. 햄트는 제가 늘 칭찬을 하는 그런 제품이죠. 확실하게 강점이 있고, 스트라이크는 오래 해먹고 있긴 한데 여전히 얘 같은 느낌 주는 신발이 딱히 없어서 충분히 신을만하고, 스톰퍼도 얘가 안 그래도 부츠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더 벌키한 쪽으로 그 방향성을 잡아준 제품이잖아요. 매력있죠. 근데 저는 베놈이 발렌시아가 부츠 중에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다의 바이크 패브릭인데 얘는 뭐 딱 나쁘지 않다까지만 보이고요. 컬렉스 레더 버전, 나일론 버전 둘 다 지금 신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알짱한 신발을 신어줄 때 근본급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라다의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좀 강남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이태원스러운. 근데 그런 이미지가 섞인다 한들 워낙에 근본이 탄탄해서 구매하는 것도 강점이 있다. 리고엔스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창 사람들이 사랑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얘는 뭐 유행을 따라갈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저점이 확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 모델도 마찬가지죠. 트렌디한 시루에서 강점을 준다기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가까웠으니까.
에고앤스와 컨버스의 이 협업 모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개성 살려주는데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버랜드는 요새는 좀 주춤을 하고 있는 게 팩트예요. 점차 내리막길에 있긴 한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보트 슈즈가 좀 더 힙하고 핀터레스트 무드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얘도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요새. 닥터 마틴은 1460 같은 부츠 쪽은 지금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죠. 1461 시리즈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스틸토 모델도 그렇고 슈프림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그게 너무 비싸면 실버 아카디아도 좋고 트렌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실감이 가는 모델입니다. 갈 때가 됐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아드리아는 약간 죽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모델이 맞고요. 레드윙 같은 제품들도 강점이 있지만 이 검정 신발에서는 그렇게 고를 만한 픽이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뭐 끼케야 백맨, 엑스칼리버. 국내 재화 쪽으로 좀 본다면 저는 로스트 가든의 이 유니폼 드라이빙 스니커가 알짱한 신발을 즐기기에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루트는 제가 진짜 잘 신었는데 이게 약간 무거워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필드 부츠는 소스에 가깝죠. 만듦새가 괜찮아서 이런 디자인 좀 찾아보셨다면 볼만하고, 로맨틱 무브에서는 이 보울러 스니커즈가 가장 강점 있는 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얘는 진짜 이뻐요. 근데 신상품 중에서는 이 디트로이트 보트도 꽤나 괜찮다고 느꼈고요. 보니스 제법으로 만든 이 신발, 얘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야세 포레스트는 강점이 분명히 있던 신발이지만 지금은 가격이 저렴할 때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스파이더는 정말 예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시즈 카우아이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모델이죠. 야세 신발들 중에서 계속 강점이 있는 픽은 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워싱 들어간 보트 슈즈도 매력이 있기야 한데 호불호가 심할 거고요. 위더로드에서는 이 알짱한 레이싱 스니커즈, 가성비 있게 진입을 한다면 저 얘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샌드맨도 제가 참 잘 신었죠. 발이 편해요. 지금 세일도 많이 해서 세일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얘는 신상품인데 거기에 스크래치 워싱, 카일 제품의 디테일을 더한 제품이라고 해요. 찰리보다 가볍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는 중입니다. 킨츠의 833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44도 마찬가지죠. 이 미스테이크 프로젝트에서는 이 소유레쇼와의 콜라보 제품 프로네코, 얘는 진짜 잘 뽑힌 제품이 맞아요. 사이즈가 재입고 되면 추천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소유레쇼에서는 아틀라스,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도 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제이콥, 저는 이 제품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소유레쇼에서 제일 핫한 제품은 코인서울과의 협업을 했던 이 001 제품이죠.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신으시는 분들은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페먼트는 드레스, 명작이죠. 제가 진짜 여러 켤레 갖고 있는데 얘는 사셔도 됩니다. 근데 스퀘어 너무 아쉽죠. 지금 신기에는 좀 그래요. 안 신잖아요 요새. 드레스 하의는 저 이거 살 바에는 드레스를 사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셉트에서는 제이콥, 무난하게 신기에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반 같은 이런 로퍼 계열도 조셉트에서 구매하시는 거 저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프에서는 몰코가 플레어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원픽에 가까운 제품이죠. 제가 이거 신고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메리제이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트렌드가 남아있는 선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요새 젠더리스가 좀 지고 있는 해라는 게 꼭 짚어야 하는 점이기도 하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물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이 제품인데 저는 얘가 진짜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후망의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손꼽히는 아모스의 후속작인데 더 깔끔하고 다른 느낌으로 풀어갔거든요. 날렵한 라스트랑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 괜찮고 얘도 플레어핏 바지들이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위기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구두와 운동화의 그 사이, 근데 일반적인 구두화들이랑은 다른 느낌을 원하실 때 압도적인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성 있는 제품치고 착화감이 좋은 것도 참 호감이었던 제품이었어요. 신발 자체의 만듦새도 좋았고, 얘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얘의 발매 소식을 아는 제품이죠. 이름처럼 그 누더기 같은 그런 느낌을 레더로 낸 제품이고, 얘는 참 신기한 게 룩을 뻔하지 않게 꺾어줍니다. 특정한 장르로 그냥 치환되지가 않아요. 뭐 스트릿으로 간다거나 캐주얼이라고 푼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 모호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이 신발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총정리부터 얘를 꼭 다루고 싶었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생긴 거에 비해 신을 만한 착화감을 자랑해서 그것도 좋았고, 장인 정신 같은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개성 제대로 담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짱한 신발들 중에서 제가 제일 고평가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일단 트렌디한 실루엣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알짱한, 근데 베지터블 가공이 들어간 양가죽이랑 소가죽이 함께 쓰였어요. 염색을 한 뒤에 잘라냈기 때문에 그 단면부의 브라운이 은은히 보이는 그 컷아웃 디테일도 호감이고, 신어보니까 편하기도 편한데
그 이상으로 디자인적인 강점이 크다고 봐요. 베지터블 레더를 썼으니까 에이징도 꽤나 기대가 되고요. 아티잔의 그 감성을 섞어주면서 일상적으로 신기해 매력이 있다고 봐요. 벌키한 부츠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는 좀 지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얘가 볼만한 픽으로 보이더라고요. 벌키한 부츠들은 한 끗 차이가 중요하죠. 근데 얘는 8홀에 퀵레이스 달려있고 지퍼 달려있고 가죽 느낌 괜찮은데 부디어 웰트에 체커감까지 안정적인데 다양한 스트릿한 룩, 캐주얼한 룩 이곳저곳에 사용할 때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디자인적인 균형이 좋다고 봐야겠죠. 전작인 루트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참 잘 신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게 팬텀으로 오면서 긍정적으로 해소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부츠 트렌드를 즐기기에 웰메이드 제품으로 보여서 여기 끼워봤어요.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역시 검정 신발은 취향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다만 뭐 본인이 어떤 거를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잘 즐겨주셨으면 다행입니다. 행복한 설 되시면 좋겠고 또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